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체리 대목 선택 및 품종 선택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결정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3년 정도 체리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공부 중에 있습니다.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유튜브 채널, 기존에 체리를 식재하신 과수 농자분들의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그것과 그 다음에 외국 자료들, 그 다음에 국내 자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뭐 체리 식재 경험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다 죽여 먹어 가지고. 아,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좀 계속 남기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체리 품종을 결정을 했습니다. 벤토는 품종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구하지는 못했는데, 간신히 접수는 주겠다라는 농자분을 만나가지고, 접수를 구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이제 문제는 대목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고 싶은 거는, 콜트를 사고 싶었는데, 대량 뭐, 1000주 단위, 적어야 100주 단위로 판매하니까, 작은 텃밭에다가 한 10그루 심을 건데, 100주를 사기도 어렵고, 뭐, 근데, 벤톤하고 콜트하고 친화성이 아주 낮습니다. 벤톤에다 콜트를 붙이면 안 되는데 그거를 분명히 내가 공부하면서 봤는데도 또 콜트를 고집하고 있는 이런, 네, 그래서 역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의사결정 방식에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 보통 이제 경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탑다운 방식은 오너들이 이거 하자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와 해서 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벤톤을 심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것들 막 준비하니까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난 체리나무 심을래. 그러면 이제 품종을 공부하신 분들은 나는 삼일두를 심을까. 나는 갤로트를 심을까. 막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서 심으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저와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지 말고 바턴업 방식으로 한번 체리 대목 품종을 결정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품종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목을 결정하고 토양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토양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맞게끔 대목을 선택한 다음에, 왜냐면은 체리나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목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마하랩을 선택을 했는데, 대목을 구할 수 있는 게 마하랩밖에 없어가지고 마하랩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마하랩 같은 경우는 취약한 점이 습에 약하다는 거. 그럼 물 빠짐이 좋아야 되겠죠. 토양 자체가 심어야 될 예정지에. 그 다음에 그 마하렛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토양에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식재할 저희 쌍둥이 파파 농장 같은 경우는 물 빠지면 막 왔다입니다. 왔다인데 이 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돌이 많으면 좋은데 이 토양 자체가 경관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c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되게 딱딱해요, 흙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벤톤을 심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콜트를 심을 거야. 그리고선 벤톤을 접붙여 버리거나 이게 두 개의 친화성이 안 좋기 때문에 대목이 결정이 나면 대목과 친화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벤톤 하나에 꽂혀서 벤톤만 심겠다 이것보다는 품종을 한 서너 정도 후보군을 좀 가지고 있다가 먼저 식재할 예정지의 토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토양의 최적화, 그러니까 그 토양에서 살 수 있는 대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 대목이 이제 묘목으로는 여러 대목들이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은 묘목 이제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수원 하신 분들은 뭐 1000그루 뭐 100그루 막 구매하시면 되니까 구매가 가능하신데 저처럼 이제 작은 나무를 심을 경우 구루수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좀 선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묘목을 구매하실 때 이 대목을 맞춰서, 만약에 내 토양은 콜트를 심어야 돼, 땅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콜트가 이제 적용성이 높거든요. 좀 습이 좀 있어, 뭐 많지는 않지만 습이 조금 있는 편이야. 그러면 습에도 어느 정도 콜트는 견딘다고. 어느 정도 견디는 건지는 이제 감을 제가 잘 못했지만, 이 대목 중에서 마하렛과 비교하면은 마하렛보다는 습에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대신 건조에는 콜트는 좀 약하다, 마하렛은 건조에는 강하다. 이게 나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말에 걸렸는데 물 묻지 못하나? 건조에 강하지. 그렇다고 물 안 주면 죽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묘목을 고르실 때도 이제 좀 대목을 골라서, 자신의 토양에 맞는 대목을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쌍둥이 파파 농장의 토양 검정을 한 처방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처방서 이 토양 검정을 받자. 토양 검정은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있으면 삽으로 푹 파요. 삽을 이렇게 판 다음에 얇게 이렇게 한 20에서 30cm 얇게 한 다음에 그걸 통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 한 10에서 12군데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준 다음에 방그늘에서 한두 시간 정도 건조를 해주시고, 뭐 건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토양검증 기술센터 교육 같은 거 보면 굳이 건조하려면 힘드니까 건조하면 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습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두 시간 좀 그냥 막 섞은 다음에 그냥 방글에다가 놔뒀다가, 대신 햇볕에 바짝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다가 500에서 한 1kg 정도를 시루 봉투나 아니면 뭐 라겐나 봉투에다가 담으신 다음에 기술센터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가져가주면 이렇게 토양 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과 화학적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양 유형의 사질질, 토성의 사양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짠! 네. 이미지 하나 두려고. 그래서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사토, 양토, 사양토, 식양토, 식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배하기에는 양토가 가장 좋다고 해요. 양토가 점토분이 25에서 한 38%?
그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게 양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토는 점토가 12% 이하. 그 다음에 사양토. 저희 농장이 사양토죠. 사양토는 12에서 25%의 점토를 갖고 있는 토양. 그러니까 점성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화학적 영양분과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양토는 25에서 38% 정도의, 대신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습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식양토가 38에서 50%. 그 다음에 식토가 점토 성분이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그 다음에 모래하고 미사가 45%, 40% 이하인 토양이 식토라고 합니다. 진흙이라고 하네요. 진흙. 진흙에서는 뭐 재배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요것을 보시고 이제 토양을, 저희는 사양토니까 좀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무기질 함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죠. 유기물이, 아이고. 네. 저희 밭이 유기물이 79가 나왔는데, 이제 화학성이죠. 유기물은 되게 적정 범주보다 되게 많은 편인 거예요. 많은 편이지만 토양 자체가 사양토이기 때문에 유기질 함량을 계속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화학성을 봐야 되는데, 산도가 지금 6.4입니다. 체리 재배는 뭐 여러 마란사마다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6.5에서 7.5 사이로 많이, 저는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6.5에서 7.5 사이에 산도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그 토양 검증할 때 작물명이 아직 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는 단호박 위주로 많이 키우려고 생각을 해서 단호박으로 했는데, 네네. 그래서 작물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단호박 기준으로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는 6.5에서 7.5 사이의 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산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서 석회질 비료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요. 유효인산도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이 인산질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칼슘은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네. 칼륨이네요. 가리네요. 아우, 이게 죄송합니다. 칼슘은 단호박으로 했을 때는 적정량이고, 마그네슘도 적정량이고, 전기전도도 0.1에서, 뭐 노지니까 뭐 전기전도가 2.0 나오는 경우는 뭐 많지 않겠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2.0 이하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리는. 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특성과 화학적인 특성을 보고, 근데 저희 토양 특질은 자갈이 많고 토양의 뿌리의 뻑지 나쁘며 경종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심을 높이기 위해 자갈 제거나 객토 등 토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토양 특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밭의 토양은 좀 무거운 토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랩은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콜트가 더 적합할 수가 있는데, 네, 콜트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뭐 가끔 뭐 구하신 분도 있다라고 블로그를 보긴 했는데 판다는 글은 없고 구했다는 글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키우려고 하는 또 벤토는 또 콜트하고 불합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을 결정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딱 했으면, 사양토, 물 빠짐이 좋고, 그러면 거기서 뭐, 뭐냐, 생각이 안 나네요.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무거우니까, 콜트 괜찮고, 기세라, 그렇지, 기세라, 크림슨도 괜찮네. 크림슨도 괜찮네. 마하랩은 안 좋은데, 마하랩은 무거운 토양을 피해야 되는데, 맥스마도 무거운 토양을 피해야 되는데, 마자드도 괜찮은데, 마자드는 뭐 우리나라 국내 대모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옛날 초기 모델이라서 생산성이 낮으니까는 좀 그렇고. 이 마하랩만 아니고 다 괜찮은데 적용하기. 마하랩을 샀으니, 마하랩만 살 수 있으니, 네, 어쨌거나, 네, 고민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좀 바톤업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좀 대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품종 선택이 좀 더 의사결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오리건 대학교에서 대목 특성에 따라서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출처는 여기 출처입니다.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통이 되는 품종들만 제가 따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식 재배가 가능하냐. 그래서 10A, 300평당 제가 계산했을 때 한 250주는 이제 초밀식 재배. 그 다음에 300평당 30주에서 250주 정도 식재를 하는 거는 밀식 재배.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재배. 300평당 한 30주. 그러니까 1000평에 한 90주에서 100주 정도 사이. 그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했을 때, 콜트, 마하렘, 마자드 같은 경우는 다 여기 밀식 재배가 안 되는 품종들입니다.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콜트, 마하렘, 마자드를 했다면 제식거리를 6m 곱하기 4m를 4m 이상을 유지를 해야, 그래서 300평에 30주 이렇게 식재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나는 좀 더 많이 심고 싶다 그러면은 대목을 이런 미식 재배가 가능한 기세라 5번, 네, 기세라 5번 같은 경우 초밀식 재배가 가능하고, 나머지 기세라 5번, 6번, 12번, 크림스코 5번, 6번, 맥스마 14번 같은 경우는 밀식 재배가 가능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0평당 100주, 그 다음에 1000평에 300주, 이 정도가, 1000평에 300주니까는 4매 3m 정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제식거리 간격은 조금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서 식재를 해 보시고, 근데 국내에서는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가수하신 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밀식 재배는 어렵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해 보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적응성 부분에 있어서 콜트하고 마자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데, 이 마하랩이나 맥스마 같은 경우는 무거운 토양은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토양, 삽을 발로 푹 밟을 때 삽이 끝까지 확 들어갈 수 있는 토양에서 심어야 되는 것들이 마하랩과 맥스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종에 따라서 그 품종에 따라서 이제 이
많이 과생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맺히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갑자기 그 말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거시기하네. 이제 그 갤로트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키워봐서 요번에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과수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라핀. 풍산성. 풍산성 품종들이 있거든요. 이제 풍산성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콜트 같은 경우가 풍산성 품종과 잘 어울린다. 마하랩 같은 경우도 풍산성 품종과 잘 어울린다. 근데 이제 벤톤 같은 경우는 이제 풍산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마하랩이 아닌 이쪽 기세라, 크림스크, 맥스마 요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오히려 갤로트가 마하랩하고 맞을 것 같은데 요 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리건 대학교의 이런 연구 데이터 책자를 참고하셔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좀 조합이 안 맞더라, 일단은 벤토는 콜트하고는 안 맞다라고 국내에서도 경험이 있는 과수원들 이제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벤토는 콜트하고 안 맞다. 그럼 벤톤을 심을 거면 콜트 대목은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는 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품종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대목들을 결정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만약에 대목의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됐으면 그런 품종들은 배제하고 다른 품종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체리 재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먼저 보고 토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목을 결정을 하자. 그러면 그 대목을 정했으면 그 대목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고르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체리 품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첼랑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을 하나 볼게요. 첼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 외성 대목하고 잘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자료는 이제 닉눈 박사가 쓴 스위트 체리라는 책자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랩은 안 된다. 마하랩과는 금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마하랩 대목만 있으니까 첼란 품종은 땡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품종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제 수확 시기는 이거는 조생. 빙을 기준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빙 체리가 기준입니다. 빙 품종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 빙으로 되어 있고, 개화 시기도 이제 좀 미들 시즌에 개화되는 편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화 자료 정리를 내년부터 이제 농가들을 제가 방문해 가지고 물어봐서 첼란 있으십니까? 첼란 기우고 있지요? 언제 꽃이 폈습니까? 4월 1일 날 꽃이 폈네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좀 찾아서 물어봐서 좀 정립을 국내화 하는 과정을 좀 제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잘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은 라이트 마호가니라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흑자색, 뭐, 흑자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여러 농가들과 의견을 나눠서 좀 정립하는 한 5가지 색상 종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립하고 같이 체리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모임이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토론을 좀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란색, 빨간색, 갈색, 진갈색, 흑색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갈색이란 표현 이거를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계속 고민되더라고요. 네, 엉뚱한 말 자꾸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첼란 같은 경우는 과 사이즈가 아주 큰 대과종입니다. 심노으니까. 그리고 견고하고 열과도 적고 생산성도 높은 품종에서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하지만 저희 밭에는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품종인 이유는 제가 대목을 마하랩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이렇게 또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막 뭐 올렸었는데 하고 또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리 품종, 체리 데모 의사결정할 때에 이런 바턴업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좀 몇 가지 품종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좀 체리 품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